충격적 선택 손흥민을 45분 또 교체. 분노 유발자. 메디슨 베리발 대참사 포스텍 황당 라인업이 사기극인 이유. 손흥민, 토트넘. 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서 석패했다. 토트넘은 8일 이하 한국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람스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갈라타사라이에 2에서 3으로 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대회에서 처음으로 패하며 승점 9, 3승 1패로 7위까지 떨어졌다. 반면 무패 행진을 이어간 갈라타사라이는 승점 10, 3승 1무로 3위까지 점프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택했다. 손흥민, 윌 랭크셔, 브레넌 존슨, 제임스 메디슨, 이브 비수마, 루카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 벤 데이비스, 라두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 프레이저 포스터가 선발로 나섰다.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택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다. 2005년생 랭크셔와 2006년생 베리발, 그레이 등 젊은 선수들이 선발 기회를 받았다. 수비진에선 미키 반더 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부상으로 데이비스 드라구신 조합이 가동됐다. 지난 경기를 통해 부상 복귀한 손흥민도 2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갈라타사라이가 곧바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6분 그레이가 상대가 올린 프리킥을 머리로 걷어냈다. 이를 따낸 아크긴이 환상적인 왼발 발리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흔들리던 토트넘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18분 손흥민이 왼쪽에서 양발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쳐낸 뒤 태클에 넘어졌지만 공을 지켜냈다. 그레이가 달려들어 잡아낸 뒤 박스 안으로 크로스했고 존슨이 다시 골문 앞으로 패스했다. 랭크셔가 그대로 빈 골대에 공을 밀어 넣으며 동점골이자 데뷔골을 넣었다. 갈라타사라이가 계속해서 몰아쳤다.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정교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뒷공간을 노출했다. 전반 25분 오시멘이 수비라인 사이로 빠져나가며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첫 슈팅은 포스터 선방에 막혔고 이어진 슈팅도 골문을 외면했다. 전반 30분 오시멘의 득점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오시멘이 기어코 득점포를 가동했다. 전반 31분 드라구신이 후방에서 상대 압박에 공을 빼앗겼다. 오시멘이 다시 골키퍼와 맞섰고 정확한 슈팅으로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뽑아냈다. 오시멘이 멀티골을 터뜨렸다. 전반 39분 우측에서 공을 잡은 메르텐스가 박스 안으로 절묘한 얼리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오시멘이 수비라인 뒤로 침투하며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뛰어드는 오시멘을 완벽히 놓친 토트넘 수비였다. 전반은 갈라타사라이가 3에서 1로 앞선 채 마무리됐다. 실수를 거듭한 토트넘은 전반에만 슈팅 11개, 유효 슈팅 5개를 허용하며 최악의 45분을 보냈다. 전반 토트넘은 단 1개의 슈팅만 기록했다.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 부상 관리가 필요한 손흥민과 존슨을 불러들이고 데얀 쿨루셉스키,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투입했다. 그럼에도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후반 4분에 나크긴이 다시 한번 강력한 슈팅을 터뜨렸으나 드라구신이 머리로 걷어냈다. 갈라타사라이가 무섭게 몰아쳤다. 토트넘은 드라구신이 압박에 쩔쩔매면서 위기를 자초했고 오시멘의 움직임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 후반 11분에도 오시멘이 결정적 슈팅을 날렸으나 포스터가 발로 막아냈다. 퇴장 악재까지 발생했다. 후반 15분 랭크셔가 거친 태클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며 퇴장당했다. 데뷔골을 넣고 레드카드를 받은 랭크셔다. 토트넘은 메디슨과 베리발을 빼고 파페사르와 도미닉 솔랑케를 넣었다. 10명으로 싸운 토트넘이 만회골을 넣었다. 후반 24분 쿨루셉스키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로 공을 건넸고 포로가 문전으로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솔랑케가 감각적인 백힐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결국 토트넘은 2에서 3으로 패하고 말았다. 이날 토트넘은 갈라타사라이의 무려 28개의 슈팅과 10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했다. 반면 토트넘이 날린 슈팅은 총 5개에 불과했다.
갈라타사라이가 빅 찬스 미스를 6번이나 기록하지 않았다면 대참사도 가능했다. 손흥민도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부상 관리 차원에서 45분만 소화하고 벤치로 물러났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45분 동안 패스 성공률 73%, 15분에 11, 기회 창출 0회, 슈팅 0회, 드리블 성공 0회, 1분에 0, 오프사이드 1회, 피파울 1회 등으로 부진했다. 평점도 6.1점으로 낮았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부여하며 전반전 손흥민은 공을 많이 잡지 못했고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했다. 익스프레스 또한 손흥민은 여전히 부상을 달고 뛰고 있다며 손흥민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교체됐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는 손흥민의 출전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는 히샬리송과 티모 베르너, 마이키 무어 등 왼쪽 측면 공격수들의 연이은 부상 속에 선발로 나섰지만 휴식과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 베르너는 사타구니 문제, 히샬리송은 햄스트링 부상을 겪고 있고 무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얼굴은 잘생겼는데 18세 초절정 꽃미남 향한 혹평 세례. 현지 매체도 최저점 부여, 패스, 터치 모두 느슨. 토트넘 호스퍼는 8일, 한국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네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4라운드에서 갈라타사라이에 2에서 3으로 졌다. 토트넘은 이날 전반 9분 유누스 아크긴에게 환상적인 발리 슈팅 선제 실점을 허용했다. 이어 윌 랭크셔가 자신의 1군 데뷔골을 넣으며 균형을 맞췄지만 전반 31분과 39분 빅터 오시멘이 연속골로 토트넘을 무너뜨렸다. 이후 토트넘은 후반전에 나온 도미닉 솔랑케의 만회골로 추격의 불씨를 살렸지만 결국 패배를 면하지 못했다. 이 같은 패배로 인해 경기 후 토트넘 선수들은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특히 이날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루카스 베리발을 향한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베리발은 경기 내내 갈라타사라이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갈라타사라이전에 출전한 베리발에게 평점 6.0을 부여했다. 또한 베리발은 이날 1번이 볼 뺏김이 있었으며 볼 경합 실패 4회, 볼 경합 성공률 20%라는 처참한 기록을 남겼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 역시 베리발에게 혹평을 했다. 풋볼 런던은 베리발은 전반전에 패스와 터치가 느슨한 모습을 보였고 제임스 매디슨을 향한 전진 패스가 아닌 수비수들에게 백패스를 자주 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평과 함께 평점 3을 줬다. 선발 선수 중 라두 드라구신과 함께 최저점을 받은 베리발이다. 스웨덴 국적의 베리발은 2006년생임에도 스웨덴 리그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잘생긴 외모로 스타성까지 겸비했다는 평을 받았다. 덕분에 토트넘을 포함한 빅클럽들이 베리발에게 구애를 펼쳤고 지난 2월 베리발은 FC 바르셀로나 이적이 유력했지만 돌연 토트넘으로 행선지를 바꿨다. 토트넘은 결국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베리발 하이제킹에 성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리발이 1군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하다. 이제 고작 18세이기에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지만 지금 당장 토트넘 1군에서 뛸 만한 실력은 아니라는 평가다. 3. 손흥민 토트넘. 이런 대박 기회가 오늘 이기면 9위 오른쪽 화살표 3위 빅점프 가능하다. 토트넘이 한 경기 이기면 3위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토트넘은 10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서 승격팀 입스위치와 2024-2025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1일 전 에스턴 빌라전에서 선발 출전한 뒤 1도움을 기록하며 56분간 활약하고 교체 아웃된 손흥민도 이날 출전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조만간 발동할 예정이라며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7월 마지막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단은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이 옵션이 토트넘 구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활성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월부터 나왔던 보도인데 토트넘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 텔레그래프가 또 이 소식을 알렸다. 손흥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스만 룰 적용을 받아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올해가 가기 전 이 옵션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국 TVR 풋볼은 6일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 측에 한국 윙어와의 잠재적인 신규 계약에 대한 협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며 토트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의 캠프는 재계약 협상을 잘하고 있다가 이 같은 구단 결정에 충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2026년 6월 이후 토트넘과 손흥민이 결별할 것이란 점을 못 박았다. 그러자 토트넘 레전드 골키퍼인 폴 로빈스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3년 계약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손흥민의 가치가 여전히 대단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손흥민은 토트넘의 단연 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영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는 이미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구단과 재계약과 관련해 나눈 이야기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아직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 고 못을 박더니 지금 내 나이에는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많은 대회를 소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시즌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고 클럽의 모든 구성원들이 원하는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며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시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라며 토트넘을 향한 충성심, 여러 문 열어뒀음을 동시에 강조했다. 거취는 거취고 손흥민은 다시 뛰어야 한다. 토트넘도 A매치 브레이크 직전 순위 끌어올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뉴캐슬, 아스널에 연패를 당했다. 최근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에 맥없이 지는 등 고전했다. 토트넘만 못한 게 아니다.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이 최근 동반 부진에 시달리면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구도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토트넘은 현재 5승 1무 4패, 승점 16으로 9위까지 추락한 상태지만 10일 입스위치전을 이기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날 노팅엄 3위, 첼시 5위, 아스널 6위 등 상위권 구단 결과에 따라 최대 3위까지 가능하다. 현재 노팅엄이 승점 19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토트넘과 3점 차에 불과하다. 노팅엄이 뉴캐슬에 패하고 첼시와 아스널이 맞대결에서 비기면 토트넘이 승점 19가 되면서 노팅엄, 아스널, 첼시와 승점이 같게 되는데 득실차가 3팀보다 크기 때문에 3위가 될 수 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20개 팀 중 가장 많은 22골을 넣고 11골을 내줘 득실차가 플러스 11이다. 노팅엄은 플러스 7, 첼시는 플러스 8, 아스널은 플러스 6이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 초반 부진으로 거취까지 흔들렸지만 단숨에 9위에서 3위까지 오를 기회를 만난 셈이다.